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이번 시간은 정부24 앱을 이용해서 각종 민원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부24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정부24로 검색해서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정부24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인부터 해야 되는데요. 로그인을 할 때 세 가지 방법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간편 인증 모바일 신분증,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세 가지가 있죠. 금융 인증서나 공동 인증서는 여러분이 금융 앱을 이용하실 때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인증서죠. 그 다음 간편 인증 모바일 신분증은 네이버나 카카오톡에서 발급하는 간편 인증서죠. 간편한 방법은 이 간편 인증을 이용하는 게 제일 간편하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인증서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용하면 되는데요. 혹시 간편 인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네이버 앱 실행을 하신 다음 좌측 상단 줄 3개 버튼 누르시고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은 기본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우측 상단 NA 버튼 누르시고요. 디지털 신원 인증에서 인증서를 먼저 발급을 받으셔야 되죠. 자, 저 같은 경우 이미 발급을 받았기 때문에 인증서 보관 중이라고 나옵니다. 네이버 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인증서를 발급받도록 하세요. 그 다음 정부24로 들어가서 간편인증 모바일 신분증 들어간 다음 여기서 네이버 선택하시게 되면 네이버 인증서 이용을 해서 로그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입력을 하고 아래쪽에서 다음 누르면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 인증서로 인증해 달라고 하죠. 아래쪽에서 다음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비번 입력하라고 하죠. 네이버 비번이 되겠어요. 네이버 인증 완료됐다고 하고 확인 누릅니다. 자, 그러면 입력한 휴대폰으로 인증 요청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죠. 해당 메시지 내용 확인하신 다음 인증 완료 누르면 이렇게 이용 약관 나오게 됩니다. 아래쪽에서 전체 동의 선택하신 다음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정부24 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죠. 여기서 각종 민원 서류라든지 신분증 전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인감증명 발급 서비스도 전부 이렇게 정부24에서 가능하게 바뀌었죠. 더 이상 인감증명 발급받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24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인감증명 서비스는 PC에서만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자주 찾는 서비스라고 나오고요. 여기에서 대부분 여러분이 많이 발급하시는 민원 서류들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토지 임야 대장, 초본, 자동차 등록 원부, 건축물 대장, 가족관계 증명, 여권 재발급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가족관계 증명 선택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가족관계 증명서라고 나오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자, 가족관계 증명서 선택합니다. 자, 이동하기 누릅니다. 자, 본인 확인을 위해서 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하죠. 공동인증, 금융인증, 간편인증이죠. 자, 그 다음 테스트 출력을 통해서 프린터 정상 출력 여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일단 발급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약관 동의 누르시고요. 성명, 주민번호, 추가 정보 확인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 정보 확인 부분은 선택을 누르시게 되면 부, 모, 배우자, 자녀, 등록 기준지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돼요.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배우자 성명 선택하고 완료하고요. 여기에 추가 정보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에 공동인증, 금융인증, 간편인증 나오죠? 자, 저는 간편인증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이용할 간편인증 선택할 수 있죠? 자, 저는 네이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정부24 인증과 동일한 화면 나오네요. 이름,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죠? 자, 이것도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 인증서로 인증해 주세요 라고 나오고요.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이라고 나오죠. 자, 전체 동의하신 다음 동의하고 인증하기 눌러줍니다. 자, 네이버 비번 누르라고 하네요. 인증 완료됐다고 하죠. 확인합니다. 자, 인증 요청 메시지 또 날라오게 됩니다. 그 내용 확인하시고요. 인증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오게 되죠. 가족관계 등록부를 열람할지 발급할지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발급 대상자 신청할 수 있죠. 그 다음 증명서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기본증명, 혼인관계, 입양관계, 친자 입양관계 여러 가지 있죠. 이 중에서 원하는 거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일반증명, 상세증명, 특정증명 이것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공개할지 물어보죠. 자, 저는 신청 대상자 본인만 공개를 선택할게요. 자, 그 다음 수령 방법인데요. 전자문서 지갑에 넣을지 화면에 열람할지 물어보죠. 자, 저는 전자문서 지갑으로 넣도록 할게요. 전자문서 지갑을 이용하게 되면 정부24를 열어서 전자지갑 안에 있는 가족관계 증명을 열어보는 거죠. 자, 전자문서 지갑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신청 사유가 나오네요. 자, 연말정산 해외 제출, 개인 신분, 가족관계 증명, 본인 확인 등 기타라고 하죠. 자, 저는 기타로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신청하기 합니다. 그 다음 정부24로 들어오게 되면 전자증명서에 한 개라고 올라와 있죠. 자, 이게 내 전자지갑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전자증명서에 있는 1 숫자 선택합니다. 그러면 발급 내역이 나오고 어떤 것을 발급받았는지 여기에 보이고 있죠. 여기서 내가 발급받은 서류를 터치하게 되면 발급받은 서류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물론 이 서류는 정부24에 들어와서 전자지갑에서 열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런 중요한 서류들은 이미지로 저장이 돼서 여기저기에 돌아다니면 안 되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전자지갑을 통해서만 확인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이 서류를 금융기관이라든지 관공서에 보내야 돼요. 자, 그럴 때는 해당 서류 앞쪽에 체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보내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 서류를 어디로 보낼지 아래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전송을 할 수 있어요. 자, 기관명을 선택을 하고 아래쪽에서 전체를 누르게 되면 행정기관, 공공기관, 은행금융, 일반법인 이렇게 나오게 되죠. 여기서 원하는 곳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금융으로 선택을 할게요. 자, 그 다음 여기에 터치하신 다음 은행명을 입력하고 검색 누르시면 바로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국민은행으로 검색을 하니까 KB국민은행 나오죠. 여기에 체크하신 다음 보내기 하면 국민은행으로 전송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서류를 내려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는 우측 상단에 보시면 내려받기 버튼 보이죠? 자, 이걸 눌러줍니다. 그러면 문서를 열람할 때 필요한 비번을 입력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번을 입력하면 내려받아서 열람을 할 경우 비번을 입력해야만 열람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아무나 막 열어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려받을 경우에는 비번을 입력해서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전부 내려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내려받은 파일은 어디서 확인할까요? 자, 홈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삼성 내 파일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지금 금방 받은 파일 여기 보이죠? PDF 파일이죠? 자, 선택합니다. 자, 무엇으로 열어볼지 물어봅니다. 이제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기본적으로 삼성 노트가 설치되어 있죠. 이 삼성 노트로 PDF 파일 확인할 수 있겠죠. 삼성 노트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입력했던 비밀번호 물어보죠. 그 비밀번호 입력하면 문서를 열어볼 수 있습니다. 자, 전부 입력하고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렇게 민원 서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부24에서 서류를 발급받고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복잡하게 동사무소나 관공서 방문해서 서류 발급받지 마시고요. 스마트폰에서 정부24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서류 간단하게 발급받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정부24를 통해서 민원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스마트폰의 활용이 많아질수록 활용성을 높여주는 외부 장치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죠.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과 유무선 키보드, 마우스, USB 메모리, 모니터 등의 외부 장비를 연결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선 키보드, 마우스 연결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유선 키보드, 마우스를 연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종류의 어댑터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어댑터는 한쪽은 USB-C 단자로 되어 있어서 스마트폰에 바로 이렇게 꽂히게 되죠.
자, 그 다음 반대편은 USB-A 단자 어댑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키보드나 마우스를 연결하게 되면 스마트폰에서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할 수 있죠. 자,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일단 어댑터를 스마트폰에 꽂아줬습니다. 그 다음 유선 마우스를 가져왔는데요. 이 유선 마우스를 어댑터 A 단자 쪽에 꽂아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에 불이 들어오죠. 자, 전원이 연결됐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마우스를 움직이면 스마트폰에 마우스 커서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손으로 터치하는 모든 기능을 이 마우스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바로 실행이 되고요. 검색 눌러볼까요? 자, 똑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으로 이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용하게 되면 스마트폰에서 손으로 터치하기 곤란한 그런 경우에는 마우스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마우스를 뽑고 여기에 키보드를 연결할 수도 있겠죠. 자, 유선 키보드를 가져왔는데요. 유선 키보드에 A 단자를 또 여기에 연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이버를 실행한 다음에 네이버 검색 입력창 터치한 다음에 여기에 입력을 해 볼까요? 자, 키보드에서 입력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그대로 들어가죠. 자, 그 다음 키보드에서 한영키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입력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영문이 입력이 되죠. 자, 이렇게 키보드와 마우스를 연결해서 스마트폰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 단점이 있죠. 한 번에 하나밖에는 연결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USB 메모리를 연결한다든지 또는 키보드와 마우스를 동시에 연결한다든지 할 때는 단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연결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좀 더 확장해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런 단자 하나짜리보다는 이렇게 단자가 여러 개가 붙어 있는 멀티 허브를 이용하게 되죠. 자, 이 멀티 허브를 이용하게 되면 USB-A 단자, 그 다음 SD 카드, 마이크로 SD 카드라든지 USB-C 단자, 그 다음에 HDMI까지 전부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허브 하나로 끝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동시에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멀티 허브에도 앞쪽에 USB-C 단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연결 단자에 꽂아 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자, 다른 설정은 전혀 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키보드와 마우스를 연결을 해 볼까요? 자, 지금 여기 불빛 들어오죠? 연결이 제대로 됐다는 뜻이에요. 자, 우선 마우스부터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키보드도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멀티 허브를 이용을 해서 두 가지를 전부 연결을 했죠. 자, 그 다음 스마트폰을 이렇게 거치해 놓고 자, 마우스를 움직여 볼까요? 자, 그러면 일단 마우스가 나오게 되죠. 자, 스마트폰을 회전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네이버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키보드로 입력을 해봅니다. 자, 한영키 누른 다음 IB96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자, IB96 입력됐죠? 그 다음 엔터 칩니다. 자, 그러면 바로 검색을 할 수 있겠죠. 자, 문서 작성 같은 거를 한다든지 또는 갤러리에서 사진 편집 같은 것들을 할 때는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USB 메모리도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SB 메모리를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USB 메모리로 파일을 넣는다든지 USB 메모리에 있는 파일을 봐야 할 경우가 있죠. 스마트폰에서는 컴퓨터와 같이 바탕화면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 삼성 내 파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손으로 화면을 터치해서 넘기지 않고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터치해서 넘길 수도 있겠죠. 자, 화면 클릭한 상태에서 좌측으로 밀어주면 됩니다. 클릭, 좌측으로 밀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자, 여기서 삼성 들어갑니다. 그 다음 삼성 내 파일을 열게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저장 공간이라고 나오고요. 저장 공간에 보시면 USB 저장 장치 1이라고 나오죠. 클릭합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사진이나 영상 파일들을 내 스마트폰으로 가져오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 파일을 내 스마트폰으로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마우스 우측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에서 이용할 때와 똑같이 부메뉴가 나오게 되죠. 이동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옮길지 물어보게 되죠. 내장 저장 공간으로 옮기면 되겠죠. 내장 저장 공간 클릭하신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셔서 원하는 폴더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보통 사진이라든지 영상은 이 DCIM 폴더에 많이 들어가 있죠. 자, 여기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파일이 이동됐네요. 그 다음 뒤로 돌아갑니다. 다시 뒤로 돌아가서 제일 처음으로 온 다음 여기서 카테고리에 동영상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이동한 파일이 여기에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파일을 이동을 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 스마트폰에 있는 파일을 USB로 옮겨 볼까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카테고리에서 일단 어떤 파일인지 찾아야 되겠죠. 자, 이미지, 영상, 오디오, 문서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파일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저는 문서를 선택을 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파일을 USB 메모리로 옮겨 볼게요.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고 그 다음 이동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옮길지 물어보죠. USB 저장 장치 선택하신 다음 여기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USB 저장 장치로 이동이 되겠죠. 자, 이렇게 아주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USB-A 단자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USB 메모리를 꽂기 위해서 키보드를 뽑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단자가 2개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죠. 자, 만약 USB-C 단자가 붙어 있는 USB 메모리라든지 키보드 마우스가 있을 경우 여기 있는 곳에 꽂으면 3개까지 연결이 가능하겠죠. A 단자를 3개를 꽂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하나는 빼고 지금 필요한 것으로 연결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선으로 연결을 하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 멀티 허브에는 HDMI 단자도 붙어 있죠. 자, 그러면 HDMI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은 다 연결되는 거예요. TV, 컴퓨터 모니터 전부 연결이 된다는 거죠. 자, 저는 컴퓨터 모니터로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HDMI 케이블을 가져왔는데요. 이 HDMI 케이블을 모니터와 스마트폰 멀티허브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결을 해 볼게요. 멀티허브 HDMI 단자에 HDMI 케이블 단자를 연결을 해 줍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반대편은 모니터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자, 모니터 뒤쪽인데요. 여기에 HDMI 단자에 연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에서 연결을 하겠냐고 이렇게 나와요. 자, 예 눌러줘야겠죠. 자, 그러면 컴퓨터에 이렇게 스마트폰 화면이 그대로 연결돼서 나오게 됩니다. 미러링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스마트폰에 키보드나 마우스 연결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 컴퓨터 필요 없이 스마트폰을 컴퓨터같이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사용 방법은 스마트폰 이용하듯이 똑같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로로 돌리면 세로로 나오고 가로로 돌리면 가로로 나오겠죠. 이 방법은 HDMI 단자가 있는 모든 디스플레이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TV에도 똑같이 연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외에 타블렛이라든지 HDMI 연결이 가능한 모든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 태블릿, 탭 이런 것들은 전부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무선 연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렇게 유선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봤었는데요. 이번에는 무선으로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마우스는 무선 마우스인데요. 블루투스로 연결을 할 수 있죠. 우선 마우스에 전원을 켜신 다음 스마트폰에서 해당 마우스를 블루투스에서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위쪽에서 연결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블루투스가 꺼져 있을 경우 블루투스를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글씨를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연결 가능한 기기에 여러분 장비가 나올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 MX 마스터 3S라고 나오죠. 자, 이 마우스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페어링 중이라고 나오고요. 마우스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연결 요청이라고 나오고 등록이라고 나오죠. 등록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연결한 마우스가 스마트폰 위쪽으로 올라가게 돼요. 연결됨이라고 뜨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마우스를 움직이시면 그대로 스마트폰에서도 커서가 나와서 움직이게 되겠죠. 자, 이용 방법은 앞서 유선으로 연결했을 때와 동일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키보드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일단 연결을 하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블루투스에 먼저 들어오신 다음
블루투스를 실행을 하시고 연결할 무선 키보드나 마우스를 켜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무선 마우스를 가져왔는데요. 이 무선 마우스도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연결 가능한 기기를 보시게 되면 지금 켠 무선 마우스가 나오게 될 텐데요. 혹시 나오지 않을 경우 스마트폰 블루투스 메뉴 상단에 있는 찾기 버튼을 누르시고요. 키보드에서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또는 전원을 계속 누르면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이 버튼인데요. 자, 이걸 계속 누르면 깜빡이죠.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해당 기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MX 키스라고 해서 떴네요. 터치합니다. 그러면 블루투스 연결 요청이라고 나오고요. 키보드에서 이 키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013872이라고 나오죠. 013872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자, 그 다음 엔터 키를 치시면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위쪽에 연결됐다고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블루투스 키보드는 거의 키를 입력을 하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키만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우스는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을 컴퓨터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무선으로 키보드 마우스를 연결했을 경우 앞서 말씀드린 이런 멀티 허브를 연결을 하게 되면 USB 메모리, 외장 하드 디스크, 모니터 전부 동시에 연결을 할 수 있죠. 완전히 컴퓨터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동시나 컴퓨터를 쓸 수 없는 곳에서도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작업들을 다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과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장비, 유무선 키보드 마우스, USB 메모리, 모니터 등의 외부 장비들을 연결해서 스마트폰을 컴퓨터같이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이번 시간은 삼성 월렛의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카드나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에 카드를 등록하고 스마트폰을 단말기에 스치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결제할 수 있고 인증할 수 있죠. 자, 삼성 월렛은 2024년 3월부터 삼성 패스가 월렛으로 통합이 되었죠. 그래서 기존에 삼성 패스 이용하시는 분들도 전부 삼성 월렛을 이용하게 됐죠. 삼성 월렛은 갤럭시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예전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월렛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갤럭시 스토어에서 삼성 월렛으로 검색해서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검색 버튼 누르시고 삼성 월렛으로 검색해 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해서 삼성 월렛을 실행하게 되면 처음 화면이 나오게 되죠. 자, 계속 누릅니다. 자, 그러면 접근 권한 안내라고 나오죠. 전화, 카메라, 연락처, 사진, 동영상 전부 접근 권한 허용해 줘야 됩니다. 계속합니다. 그 다음은 인증수단인데요. 인증수단을 지문으로 사용해야 되죠. 자, 지문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 본인 인증을 위해 내 지문을 스캔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앱 비밀번호 설정하라고 나옵니다. 자, 이 삼성 월렛은 아무래도 결제를 하는 앱이기 때문에 2중, 3중 보안이 들어가게 되죠. 자, 앱 비밀번호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입력하라고 합니다. 또 한 번 입력을 하게 되면 삼성 패스를 삼성 월렛으로 통합한다고 하고요. 자, 그 다음 통합 버튼 눌러서 통합을 해줍니다. 기존에 삼성 패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되면 통합이 되는 거예요. 통합합니다. 확인 누릅니다. 자, 그러면 삼성 월렛으로 들어왔죠? 이 삼성 월렛을 이용하면 인증서, 카드, 아이디 카드, 교통카드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이나 멤버십 아이디 카드들을 등록을 해놓고 스마트폰 하나로 전부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삼성 월렛을 이용할 수 있는 종류는 하단에서 전체 버튼을 누르시면 추가할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 카드라든지 계좌, 멤버십, 모바일 신분증, 디지털 키. 이 디지털 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차량은 이 디지털 키로 전부 열 수 있죠. 그 다음 도어락 같은 경우에도 이 디지털 키를 전부 이용할 수가 있죠. 그 다음 탑승권, 전자증명서, 쿠폰까지 전부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교통카드 추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그 아래에는 선물 기능도 이용할 수 있죠. 자, 이제 카드를 추가를 해볼 텐데요. 아래에 있는 빠른 실행을 누르시면 상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서 원하는 종류를 선택해서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래쪽에 전체를 누르시고 여기서 원하는 부분을 선택해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저는 빠른 실행으로 해볼게요. 자, 상단에서 플러스 버튼 누릅니다. 자, 그 다음 결제 카드를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 카드 선택합니다. 그러면 사진으로 찍어서 카드를 추가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카드를 가져와서 사진으로 찍어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카드를 가져왔는데요. 자, 이것을 찍어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제 카드 추가해서 사진으로 찍어 카드 추가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 나오고요. 카드 번호와 만료일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카드 소유자 이름, 보안 코드 카드 비밀번호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카드 소유자 이름은 카드에 적힌 소유자명과 동일하게 써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대소 문자도 되도록이면 똑같이 써주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카드 뒷면에 있는 보안 코드 입력한 다음 카드 비밀번호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사용 동의 나오게 되죠. 전체 선택하시고 계속합니다. 이름과 국적, 성별, 생년월일, 통신사 입력하고 전화번호 입력한 다음 인증 요청하시면 인증 문자가 날라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인증이 자동으로 되고요. 인증 문자에 나오는 인증 번호는 내가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 입력이 됩니다.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지문 인증하라고 하죠. 지문 인증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카드 사용에 필요한 결제 비밀번호죠. 카드 비밀번호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카드에 있는 서명을 여기에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카드 추가가 완료됐다고 나오죠. 완료 버튼 누릅니다. 자, 이제 매장에서 결제를 해야 될 때 삼성페이를 지원하는 매장에서는 따로 카드를 지참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을 단말기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바로 결제가 진행이 되겠죠.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계좌도 등록을 해볼까요? 자, 계좌 선택합니다. 그 다음 계좌 추가합니다. 자, 보안을 위해 모바일 데이터 사용한다고 하죠? 확인하겠습니다. 자, 금융기관 선택하라고 나오네요.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금융기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농협을 이용하기 때문에 농협을 선택할게요. 자, 계좌 추가 방법은 카드 번호로 추가할 수도 있고요. 계좌 번호로 추가할 수도 있죠. 자, 카드 번호는 뭐죠? 은행에서 발급하는 현금 카드죠. 저는 계좌 번호로 추가를 해볼까요? 다음 합니다. 자, 그러면 은행, 그 다음에 계좌 번호 입력하라고 나오네요. 그 다음 결제 비밀번호와 생년월일까지 입력을 하시고 다음 버튼 누르면 약관 동의 창 나오죠? 약관 동의 전체 합니다. 계속합니다. 그러면 앞서와 똑같이 본인 인증하라고 나오게 됩니다. 본인 인증만 그대로 해주시고요. 나머지 진행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멤버십이라든지 쿠폰, 디지털키, 모바일 신분증, 탑승권 전부 동일하게 등록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요즘은 모바일 신분증도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데요. 자, 모바일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은 안 되고요. 운전면허증만 가능한데 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IC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 IC 운전면허증은 경찰서에 가셔서 직접 발급을 받으셔야 되죠. 이거 발급받으시면 여기서 바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등록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대신 이 삼성 월렛은 이미 발급받은 것을 연계시켜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삼성 월렛에서 발급받을 수는 없는 거죠. 이미 발급받은 신분증, 카드, 그 외에 멤버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통로 역할만 하게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카드를 이용하려면 카드 앱을 또 실행을 하셔야 되고 계좌를 이용하려면 해당 계좌에 은행 앱을 실행해야 되고 디지털 키를 이용하려면 해당 디지털 키를 이용할 수 있는 앱을 또 실행해야 되고 각각 전부 따로 앱을 실행해야 되지만 이 삼성 월렛을 이용하면 따로 실행할 필요 없이 삼성 월렛 하나를 통해서 전부 이용이 가능한 거죠.
자, 이게 삼성 월렛의 최고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융 관련된 것들이나 나를 증명하는 그런 수단들이 전부 디지털화가 되고 있죠. 복잡하게 여러 가지 앱 실행하시고 실물, 카드 들고 다니고 하지 마시고요. 간편하게 삼성 월렛으로 통합해서 이용하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삼성 월렛 사용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